네, 안녕하세요.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풀이 과정을 함께할 유영훈 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본강이 앞서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교육 방법이라든가 교육 과정, 학습 방법, 논술 작성 방법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OT를 진행하고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관세율표 및 상품학 2차 과목으로 처음 이제 접하시게 될 텐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시죠. 예.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아는데, 자, 본 강의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강의의 교육 과정은 일단 관세율표를 한 번이라도 좀 접해본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을 학습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본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강의를 처음 들으신다, 그러면 좀 기본적인 학습, 책이라도 한 번씩 더 보시고 예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신 후에 본 강의를 들으시는 게 아무래도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 형태는 문제풀이와 모의고사를 어떤 결합한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모의고사 과정, 반드시 뭐 그 학원을 꼭 다니면서 수강을 해야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인터넷 강의로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해서 이 강의를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 과정을 뭐 결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직접 문제를 제시했을 때 본인이 직접 스스로 좀 풀어보시고 논술 답안을 작성을 해보시고 하는 게 이 강의를 듣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문제만 먼저 보시고 문제풀이를 보지 마시고 문제만 먼저 보신 다음에 그걸 직접 한번 써 보신 다음에 답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평 비슷하게 강의를 해드릴 텐데 그것과 좀 비교를 해보시면서 본인의 어떤 스타일, 논술 스타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 교재가 일반적인 기본 교재와는 좀 구성이 다릅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21개 챕터로 구성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이게 관세율표의 그 챕터 21개 챕터와는 정확하게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좀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챕터를 구성한 그 기준은 학습이 편리한 순서,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은 따로 챕터를 하나 더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렇게 구성했기 때문에 관세율표의 그 챕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반드시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크게 필수 이론과 문제풀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가 뭔지도 좀 넣어놨고요. 필수 이론 부분을 보시면 뭐 이렇게 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표로 쭉 작성이 되어 있고, 뭐 0101 호의 용어들이 쭉 나오고, 그 밑에 관련된 주규정을 호 바로 밑에다 제가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습하시기 편하게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호 같은 경우는 해설서를 좀 압축 요약해서 그 밑에 바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기본 교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시중에 다른 교재를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보셨으면 그냥 주구정 그리고 호 용어 이렇게 표로 나오고 뭐 해설 같은 거 좀 나오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는 약간 서브노트, 여러분들이 뭐 서브노트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서브노트를 작성하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으니까 이걸 반드시 좀 염두를 해두시고 교재를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제 주규정 배치가 주 1, 2, 3, 4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만약에 순서만 보시고 이게 주 1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규정 앞에 뭐 주 1 번호가 있죠. 이 번호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의 문제를 구성을 했는데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응용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실전 문제라고 해서 관세율표 평가분류원에서 실제로 사례로 나왔던 어떤 그런 분류 사례들을 제가 갖고 와서 문제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큰 틀은 기본에서 좀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응용이나 실전 문제들을 풀면서 좀 응용력을 그리고 실전 대비 훈련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수 이론 밑에 이제 기출 문제를 저희가 넣어놨는데 최근 2016년도 기출 문제까지 제가 넣어놨죠. 그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관세율표 및 상품학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기본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장 이제 2차 관세사 2차를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는 그런 과목이 HS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게 좀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이후에는 전략 과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전략 과목으로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는데 처음 접하실 때나 아니면 뭐 기본 강의 정도만 들으셨을 때는 너무 이제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그냥 논술을 한다는 의미로서 또 보면은 관세율표가 논술할 게 있나 뭐 이런 좀 의구심이 드시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2차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도 HS도 논술 시험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차와는 전혀 다른 학습 방법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주규정, 호의 용어 이런 것만 암기를 하면 뭐 끝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학습하는 과정에서 그게 기본적인 어떤 토대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논술 시험이고 응용도 가능한 어떤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좀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범위는 뭐 지금 현재 관세율표 이 전체와 그다음에 해설서라는 게 있죠. 예, 해설서의 총설 이 부분이 그냥 기본적인 우리 학습의 대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예전에는 관세율표 그러니까 즉 통칙, 주규정, 뭐 호의 용어 이 정도만 그냥 뭐 딸딸 외우면 소위 말하는 뭐 딸딸 외워서 그냥 시험장에 가서 쓰고 나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워낙 수험생들도 많아지고 문제의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해설서를 보셔야 되는데 해설서의 총설 부분, 총설 부분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중요호의 해설서를 참고하셔서 조금 더 깊게 이렇게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세율표 소위 말하는 그 관세율표 법령집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들 있죠. 그게 뭐 서브 작성하는 어떤 그런 거에 토대가 되고 굉장히 그것만 이렇게 보셔도 사실은 힘드시겠지만 그것 가지고는 지금은 쉽게 합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설서를 꼭 보셔야 되고요. 해설서뿐만 아니라 뭐 그 호의 해설서까지 이제 같이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호의 용어와 주규정만 이제 보시지 말고 어떤 상품, 저희가 이제 관세율표의 상품학이잖아요. 저 시험의 타이틀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입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관세율표라는 곳에서 거의 시험 문제가 다 나오죠. 예전에 상품학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일반인들이 관세율표 HS라는 그 과목을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품학 내용을 좀 일부러 시험에 넣어서 좀 일반인들도 합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길을 열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상품학이라는 과목 자체는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상품학이라는 이 과목 명이 왜 계속 남아있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상품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해설서나 뭐 이런 데에 나오는 어떤 그런 상품에 대한 용어, 그다음에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대놓고 이제 시험에서도 물어보기도 합니다. 기출 문제를 한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출 문제에 어떤 상품에 대해서 관세율표상 분류 체계나 뭐 분류에 대해서 쓰고 그다음에 해설서를 참고해서 제조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서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해설서를 보실 때 이 용어의 정의, 그 해당 상품이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는지, 상관례상 뭐라고 부르는지, 상관례상은 이렇게 부르지만 관세율표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조 방법. 중요한 물품들에 대한 제조 방법이 관세율표 해설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 방법은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시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암기 과목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죠. 물론 암기 과목 맞습니다. 예, 암기가 돼야 뭐 논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쓸 수도 있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고 무작정 암기만 하면은 그거는 지금의 시험과는 맞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주기정 쓰고 호해 용어 쓰고 뭐 그런 식으로 쓰면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현재는 수험생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암기만 해서 적는다? 기본 점수 정도는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채점자들이 보기에 이 수험생이 정말 잘 아는구나 라고 어필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때문에 뭐 관세율표, 해설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뭐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이해가 되면 그걸 토대로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정리를 하실 때 단답형 수준으로 단답형 10점짜리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10점짜리 분량으로는 내가 적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그걸 이제 암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시험 전날까지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나름대로 이미 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아직까지 HS에 대한 어떤 공부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리갈 마인드라고 하죠. 관세율표를 보시면은 뭐 주규정이나 호혜용을 보면 너무 뭐 상품에 대해서는 나오고 어떤 실험 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용어의 정의라든가 이런 거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법조항인지 아닌지가 좀 불분명하죠. 하지만 이건 협약이고 협약을 국내법상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법입니다. 법 규정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아까 세 가지 그 요건 통칙, 주규정, 호혜 용어 이거는 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법이기 때문에 논술을 하실 때 이거를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암기 과목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물론 조금씩 뭐 뉘앙스가 조금씩 바뀌거나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어떤 뭐 이런 거 있죠. 이하, 초과, 뭐 미만, 뭐 중량 기준인지 부피 기준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퍼센테이지 나오면 그 몇 프로인지 이런 것들이 좀 틀리게 되면 채점자가 보기에는 다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암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건 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기와 쓰는 연습 당연히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암기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암기는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되고요.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무턱대고 책만 읽는다라고 하기에는 관세율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과목 같은 특히 뭐 무역실무나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차에서 관세법과 그다음에 무역 영어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돼 있으시고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토대가 돼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도 소위 말하는 썰을 푼다고 그러죠. 뭐 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 HS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자료만 봐도 너무 좀 막막한데 이걸 갖다 논술하라니 이제 더 막막해지시죠. 그래서 암기는 당연히 내가 쓸 수 있을 정도 그 주규정, 호혜 용어 이런 것들은 좀 정확히 암기가 필요하고요. 암기를 갖다가 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쓰는 연습을 하실 때 좀 쓰는 연습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거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쓰는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막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논술 책에 맞춰서 이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술 책에 맞춰서 이제 서술하는 방법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고 강의를 해 나가면서 각각 포인트를 잡아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기와 쓰는 연습 계속 병행을 하시면서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습득하신 후에는 관세율표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문제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 관세율표 1부 1류에 보면 이제 동물성 생산품이 분류가 되고 1류에 살아있는 동물이 분류가 됩니다. 그럼 이 1류에는 살아있는 동물이 도축을 하게 되면 뭐 2류로 분류가 되겠죠. 2류가 분류가 되고 여기서 뭐 또 비식용의 것은 뭐 5류로 가고 그다음에 낙농품 같은 경우는 뭐 또 4류에 분류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도축한 것을 가죽 원피를 받으면 뭐 41류에 분류가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쭉 관세율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직접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수험을 준비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목차나 이제 논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본 강의 때도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HS 논술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막하게 생각을 하시니까 일단 처음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해야 되는구나 감을 잡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좀 학습을 하시고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관세율표도 분명히 논술 시험이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고요. 뭐 그냥 암기 테스트하는 게 아니죠. 암기 테스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의 어떤 일반적인 구조 그런 것들을 반드시 좀 따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일단 예를 들면 일단은 뭐 큰 대목차가 나오죠. 대목차는 그냥 로마자 이렇게 1, 2, 3, 4, 5, 6, 7 로마자로 좀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일쓰고 뭐 서언, 뭐 개요 이런 식으로 좀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목차부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그대로 그냥 써주시든가 아니면 조금 요약해서 이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결론이 좀 애매하게 한데 결론도 뭐 일단 논술이니까 결론 만약에 뭐 분류를 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분류의 내용을 결론에 갖다 쓰시면 될 것 같고 뭐 결론이라게 따로 뭐 나올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결론은 좀 생략을 해주셔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쓰시는 게 좋은데 근데 결론에다가 뭐 너무 관련 없는 걸 막 갖다 쓴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결론을 안 쓰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반드시 서원은 반드시 써주셔야 됩니다. 관세율표에서 약간 논술의 느낌이 나는 것은 서론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론 부분을 좀 잘 작성하면 채점자로 하여금 이 학생은 정말 잘 아는구나 라는 이렇게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은 반드시 써주시기 바라고요. 목차 수준에 대한 내용은 목차의 깊이 수준을 좀 맞춰달라는 말씀인데요. 만약에 내가 뭐 소목차에 뭘 적었다. 그러면 다음에 어떤 나오는 내용이 다음에 이 소목차와 거의 동등한 내용이다라고 하면 또 이것도 같은 소목차 수준에서 그 내용이 작성돼야 되고 그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 이 소목차 정도에 들어갔는데 다음에 이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중요도인데도 불구하고 뭐 완전 더 그 낮은 수준의 어떤 목차로 들어간다든가 이러면은 약간 좀 전체적인 답안을 봤을 때 그리 좋은 답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차의 수준을 좀 고려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차의 내용은 목차 자체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1번 하고 제외된 물품을 쓰고 싶다. 제외 물품이라고 하고 그냥 뭐 1, 무슨 호 뭐 이렇게 쭉 나열하듯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목차 자체에 이제 조금 나레이션을 풀어주는 거죠. 나레이션을 좀 적어주는 겁니다. 제17류 뭐 주1에서 제외되는 물품. 아예 목차에 그렇게 쭉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나열을 해주면 좀 더 좋아 보이죠. 그냥 제외 물품이라고 쭉 쓰는 것보다는 약간 나레이션을 풀어주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냥 제외 물품이라고 그냥 딱 썼다. 그러면은 한 줄 정도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는 걸 반드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목차에 아예 그런 내용을 넣어주시든가 아니면 목차를 간단하게 잡으셨으면 그런 내용을 잠깐이라도 한 줄 정도라도 써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적어주시는 게 좋은 답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론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좀 적어주셔야 되는데 서론이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론은 좀 애매한 부분이라면 생략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결론에 다른 어떤 말도 안 되는 걸 적는 것보다는 결론은 그냥 안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논술 뭐 HS뿐만 아니라 관세율표 및 상품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논술 시험에도 다른 과목에도 뭐 다 통용되는 얘기일 텐데요. 문제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가 요새 너무 길죠. 그래서 요약해서 이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 유의사항이라고 그 논술 답안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 유의사항이 나와요. 근데 그걸 안 지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채점도 하지 못하고 그냥 탈락을 시켜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안 작성 유의사항은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거 있죠. 뭐 문제가 끝나면 뭐 끝을 써라. 그리고 뭐 틀린 게 있다면 두 줄을 긋고 그 옆에다 새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답안 작성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작성하라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가장 큰 오해가 내가 아는 걸 적을 테니 채점자 네가 좀 채점을 해봐라는 식으로 작성하는 답안이 굉장히 많아요. 뭐 모의고사 학원에서 모의고사 같은 걸 진행을 해보면 그냥 아는 걸 갖다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좀 채점자가 잘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적으시겠죠. 예, 당연히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실제 채점자가 돼 보시면 내가 채점자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수험생은 잘 모르는구나. 모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갖다 썼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걸 정확히 좀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 모르는 부분은 적당히 넘어가고 두리뭉실하게 잠깐만 언급을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가고 아는 것과 그다음에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주시는 게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시간 당연히 80분 안에 이걸 다 쏟아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배점을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요구하는 게 아닌데 아는 것만 막 적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효율적인 답안이 되지 못하겠죠. 시간이나 배점을 고려해서 분량 조절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아는 걸 적는 게 아닙니다. 채점자가 요구하는 걸 잘 가공을 해서 채점자한테 내가 정말 이렇게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셔야 돼요. 채점이 뭐 서론 3점, 뭐 결론 3점, 뭐 본문 내용 10점, 10점, 뭐 20점 이런 식으로 물론 이런 식으로도 이제 배점이 주어지겠지만 배점이 주어진다고 해서 서론에 뭐 이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뭐 0.5점, 이 문장이 들어갔으니까 0.5점, 뭐 이 문장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0.5점 이런 식으로 채점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본문 내용도 본문에 뭐 어떤 대상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적었는지 뭐 이렇게 하나 보면서 이거 0.5점, 0.5점 이렇게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그런 어떤 답안으로서 잘 이렇게 풀어져 있느냐 이런 것들을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 갖다 막 다 갖다 쓴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하셔서 이제 논술 답안 작성할 때 그런 것들을 염두하셔서 이제 작성하셔야 되고요. 채점자를 고려해서 작성하라. 그래서 결론은 내가 아는 만큼 적되 채점자를 고려한 어떤 그런 답안이 작성되어야 된다. 채점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얼마나 아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이 알아야 잘 쓸 수 있지만 적게 알더라도 잘 써 보이는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을 계속 습득하시고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시험장에 가셔서 발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틈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염두를 해두시면서 같이 한번 논술 문제풀이반 수강하시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이렇게 점점 좋아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뭐 믿고 따라와 주시면 아마 나중에 향상된 실력을 뭐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OT를 이제 진행했는데 본 강의 때 이것보다 좀 더 심화적인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본 강의 때 뵙겠습니다.